흔히들 어르신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병 중에 하나가 욕창입니다. 또는 오랜 기간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상처 욕창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보다 정확한 의미에서 욕창이란 무엇일까요? 욕창이란 침대, 의자 또는 속고붕대 같은 외부 물질과 뼈 돌출 부위 간의 지속적인 접촉과 압박으로 혈액 공급이 부족해서 특히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해져서 발생하는 것으로 신체 대사 노폐물이 세포 내에 쌓여 조직의 괴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욕창이 발생하면 피부가 붉어지는 경우로 압박에 의해 조직의 산소 공급이 부족해질 경우 피부가 벌겋게 부어오르게 됩니다. 피부가 갈라지거나 물집이 생기고 벗겨지거나 터지게 됩니다. 또 피부 표면 또는 더 깊숙이 침륜된 개방성 상처가 생기며 의복이나 침구 위에 피나 고름이 묻어 악취가 나는 삼출물이 생깁니다. 압박된 부위는 통증을 수반하며 머리 뒷부분, 어깨 뒤, 팔꿈치, 엉덩이, 무릎, 발 뒤꿈치 등이 이런 부위가 됩니다. 심할 경우 근육 또는 뼈 지지 조직인 건과 관절까지 침범하거나 심하면 폐혈증으로 인해 사망할 수도 있는 증상이 생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욕창이 생기는 부분은 뼈가 돌출되어 있는 곳, 체중이 실리는 곳, 피하 지방이 적은 곳, 살이 많이 밀리는 곳에서 발생합니다. 욕창이 많이 발생하는 부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앙하이. 사람 신체의 발 뒤꿈치, 천골, 위골, 팔꿈치, 위골, 뒷머리. 두 번째 복위입니다. 발가락, 무릎, 가슴, 하악골, 전두골. 세 번째 측입니다. 내측과골, 외측과골, 대전자, 장골릉, 늑골, 견갑골. 네 번째 좌입니다. 좌골, 조면, 천골, 발꿈치 등입니다. 욕창이 생기는 요인은 다양합니다. 욕창에는 1차적 또는 외적 요인과 2차적 또는 내적 요인이 있습니다. 욕창이 생기는 1차적 또는 외적 요인으로서 욕창이 생기는 첫 번째 요인은 압력입니다. 욕창의 발생 요인으로 가장 중요하며 압력의 강도, 지속 시간, 그리고 조직의 저항력이 욕창 발생에 영향을 줍니다. 약 70mm Hg 정도의 압력이 2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주어지면 모세 혈관이 폐쇄되고 작은 혈관이 혈전으로 막혀 국소 조직에 저산소증이 일어나고 병적인 변화가 초래되지만 매우 높은 압력이 주어지더라도 3에서 5분 간격으로 압력을 없애준다면 욕창은 막을 수 있습니다. 이 3 내지 5분의 1이라는 것은 몸을 뒤집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욕창의 두 번째 원인은 전달력입니다. 물체 안의 어떤 면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서로 다 반대가 되도록 면을 따라 평행하게 작용하면 물체가 그 면을 따라서 미끄러져서 절단되는 것을 전단 또는 층밀리기라고 합니다. 이때 받는 작용을 전단자격이라고 하고 작용이 미치는 힘을 전달력이라고 합니다. 전달력은 접촉하고 있는 피부면이 고정된 상태에서 미는 힘이 주어졌을 때 피하 조직에서 발생되며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있을 때 천추 부위에 작용하는 힘이 좋은 예입니다. 앉은 자세나 침상 자세가 좋지 않은 경우와 경직이 심할 때 그리고 침상이나 의자, 차로 운반이나 체위 변동 등을 할 때 제대로 들지 못하고 끌거나 밀 때 주로 생깁니다. 보통 압력과 전단력이 함께 동반되면 욕창 발생이 일어나게 됩니다. 열이 많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욕창의 세 번째 요인은 마찰력입니다. 많이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살길이 부딪혀도 따가움을 느끼신 적이 있을 텐데요. 마찰력은 두 접촉면에서의 움직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힘으로 피부가 접촉면에 대해 움직임이 있을 때 발생하며 피부 열상이나 박탈 등이 주로 생기지만 압력이나 전단력이 함께 걸리는 경우 보다 큰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습기, 짓누름 현상이나 상처가 있을 경우 피부와 피부가 닿고 있는 접촉면 사이에 마찰력이 증가하게 되며 요실금이나 땀 등의 습기가 피부의 짓누름을 유발해 압력, 전단력 및 마찰력에 의한 욕창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욕창이 발생하는 네 번째 요인은 부종입니다. 마비, 신경학적 손상 또는 장기간의 마취 등의 침상 안정 등의 경우에도 수용성 감각 신경들이 감각 운동, 대모기 체계를 제대로 발생하지 못하게 불편과 같은 장기간 허혈의 초기 증상에 대해 간헐적 감압을 시키는 정상 자발 체위 변경이 제대로 되지 않아 더 심한 허혈 과정을 초래하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계속 같은 동작을 있게 되면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보통 건강한 정상인의 경우 수면 시 15분마다 조금이라도 체위 변경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밤새 수면 시간 동안 약 20회 미만의 체위 변경을 하게 되면 욕창의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최소한 20회 이상의 몸 뒤집기를 한다는 뜻입니다. 욕창이 생기는 2차적 내적 요인의 첫 번째는 영양입니다. 영양 결핍은 욕창의 발생뿐만 아니라 진행,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인자입니다. 영양 결핍 정도는 전체 체중보다는 근육량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육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욕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낮음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혈청 알부민 수치는 욕창 발생과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고열량, 고단백질, 고탄수화물 식사가 욕창 발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고열량, 고단백질까지는 괜찮습니다만 고탄수화물은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국소적으로 가해지는 압력을 균등하게 분산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움직임이 둔해지면서 체위 변동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악효질 합성에도 변화가 있어 조직의 강도가 감소합니다. 따라서 유연성도 감소하게 됩니다. 또 연부 조직의 엘라스틴 함량이 감소하므로 작은 압력에서도 피부에 가해지는 물리적 부하가 증가됩니다. 습도는 욕창 발생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입니다. 요실금, 변실금 환자들이 욕창이 많이 발생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습한 환경은 표피의 연화와 더불어 표피가 부드러워진다는 뜻이죠. 긴장도를 감소시키므로 약간의 압력과 마찰에 의해서도 쉽게 손상을 주게 됩니다. 습도가 높은 상태는 바람, 침상에서의 배, 대소변 실금에 의해서 생길 수 있으며 특히 배변, 실금은 욕창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2차 감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대소변에 세균이 발생되기 때문에 2차 감염을 원인을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척수 손상 환자 중 완전 손상의 경우가 불완전 손상에 비해 욕창 발생률이 더 높습니다. 상부 손상일수록 더 높은 발생률도 보입니다. 척수 손상 환자들의 손상 부위와 피부 내에 함유된 프로틴, 라이신, 히드록시라이신의 함량이 적어 피부 강도가 떨어지고 압력에 대한 저항도 감소하게 됩니다. 이외에 빈혈, 감염, 허혈, 저산소증, 저혈압 등도 내적 영양 인자이며 교육 정도나 삶의 만족도, 자존감과 적응도 등의 정신사회적 측면, 인지상태, 흡연 등도 욕창의 초기 발생과 재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삶에 대한 만족도가 또한 자존감도 역시 사회 적응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욕창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욕창이 이렇게 발생한다는 것을 안다면 예방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욕창은 일단 한 번 발생하면 치료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욕창 발생 위험 인자를 파악해 총점이 16점 이하일 때는 욕창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예방에 주력해야 합니다. 수급자들이 욕구 사정을 할 때 욕창 발생 검사를 할 때 이때 16점 이하를 말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피부 상태를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규칙적인 자세 변경도 중요합니다. 사람이 15분마다 한 번씩 체위 변경을 스스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장기 요양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요인 중 하나가 욕창 발생 방지입니다. 와상 시에는 2-3시간에 한 번씩 자세를 변경하고 의자에서는 1시간에 한 번 정도 자세를 변경해줍니다. 수급자를 이동시킬 때 피부가 밀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피부가 밀리면서 마찰력이 생기고 피부가 연해지고 상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젖은 침대 시트는 바로 교체해야 합니다. 침대의 주름을 펴줍니다. 주름이 뭉쳐있는 곳은 다른 부위보다 강한 압력을 주기 때문에 피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단단한 물체와 접촉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뼈 주위를 보호하고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워 넣는 행위들을 가끔 보는데 이것은 마찰을 방지합니다. 척추의 끝부분에 있는 큰 삼각형 모양의 뼈인 천골 부위는 역시 욕창 예방을 위해서 도넛 모양의 베개를 사용하는데 다시 말하면 엉덩이 밑에다 도넛 모양의 베개를 넣는데 이는 오히려 압박받는 부위의 순환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삼가해야 하겠습니다. 뜨거운 물주머니는 피부에 화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피부를 주무르는 것은 삼가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환자들이 누워있으면 마사지를 해주는데 이것은 삼가해야 되겠습니다. 몸에 꽉 끼는 옷과 단추 달린 스커트나 바지는 피합니다. 손톱에 긁히는 일이 없도록 손톱을 짧게 자릅니다. 단백질 등의 충분한 영양을 공급합니다. 욕창 예방 매트리스나 욕창 예방 방석을 사용합니다. 피부에 이상이 생기면 바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보고해서 조치를 받도록 합니다.
중증 환자나 어르신들은 많은 시간을 침대에서 보내므로 체위를 자주 바꿔줘 피부의 혈액순환을 돕고 불편감을 덜어줘야 합니다. 체위 변경의 목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근육 위축으로 인한 호흡 기능 저하 예방과 폐 확장을 촉진합니다. 두 번째, 관절 강직으로 인한 움직임 제한이나 변형을 방지합니다. 세 번째,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몸이 붓거나 혈액이 응고되는 것을 예방합니다. 체위 변경의 또 다른 목적은 고정된 자세로 인한 피부 조직의 괴사와 욕창 예방에 있습니다. 기본 체위와 유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앙와이, 천장을 쳐다보며 똑바로 누운 자세. 2. 보기, 엎드린 상태에서 머리를 옆으로 돌린 자세. 3. 치귀, 옆으로 누운 상태로 양팔을 앞으로 하고 무릎을 구부린 자세. 반자위, 천장을 보며 누운 상태로 침상 머리를 45도 정도 올린 자세. 뭐니뭐니 해도 예방이나 조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욕창 증상이 생기는 초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약간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찜질하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반드시 닦아냅니다. 주위를 나선형을 그리듯이 마사지하고 가볍게 두드립니다. 욕창이 발생할 부분은 미지근한 바람으로 건조시킵니다. 춥지 않은 경우에는 30분 정도 햇볕을 쬐면 좋습니다. 욕창이 일단 발생됐는데 막지 못했다면 이른 시간 안에 처치를 해 피부를 복원시켜야 하겠습니다. 1단계로 홍반이 있거나 습정 부위 피부의 온도, 조직의 단단한 정도가 타 부분과 차이가 있거나 가려움이나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1회 이상 생리식염수로 닦거나 감염된 상처가 상처일 경우 소독하고 1% 미만의 베타딘으로 세척합니다. 발적된 부위가 있으면 윤활제를 사용하여 마사지해줍니다. 다음은 2단계입니다. 홍반이 커지거나 피부가 벗겨지고 딱딱해지거나 딱지, 진물이 생긴 경우 2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진단을 받거나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처치합니다. 손상된 부위를 소독하고 피부 보호 연고나 스프레이를 뿌립니다. 항생제는 피부 필요한 부위에 부분적으로 사용합니다. 피부 손상이 피하 지방층까지 확대된 3단계에는 작은 구멍을 볼 수 있습니다. 상처의 구멍에 탈지면을 넣고 구멍이 없을 경우 상처 위에 옥소리넥을 뿌려 흠뻑 적신 후 10에서 20분이 지나면 탈지면을 제거하고 완전히 건조시킵니다. 메디폼을 상처에 붙입니다. 2-3일마다 한 번씩 교환하며 안쪽에 진물이 묻어있을 경우 즉시 교환합니다. 세균 감염을 막기 위함입니다. 증상이 심할 경우 괴사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을 통해 폐혈증 또는 심한 합병증을 예방해야 합니다. 욕창이 근육은 물론 뼈까지 침범한 경우는 4단계입니다. 아주 깊은 구멍에 지저분한 염증이 있습니다. 이 경우 욕창 전문 병원에서 전문의의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환자나 어르신들에게 치명적인 욕창과 관련해 알아봤습니다. 시작은 작게 했지만 뼈까지 침투하는 증상인 욕창에 대해 우리가 모두 보다 섬세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응대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습니다.